우리가 오늘 어쨌든 첫 수업이야.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M1이잖아요. 맞죠? M1 해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형태소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책의 가장 시작에 형태소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법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형태소가 가장 기본적으로 받쳐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시잖아요. 맞죠? 그럼 고1 올라가시면 보통 중간이든 기말이든 다 시험 범위가 주가 되는 거는 문학이랑 문법일 거예요. 그래서 뭐 중간 때 문학이랑 문법을 같이 볼 수도 있고 기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 때 문학 몰빵 기말 때 문법 몰빵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문법들을 할 때 항상 이 형태소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형태소를 공부하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법들 속에는 반드시 이 형태소의 개념들을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하고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자, 차근차근. 저는 판서를 좀 좋아하니까. 우리가 어쨌든 할 거는 형태소인데 그 교재에 왼쪽에 위에 보시면 형태소의 개념이 작게 적혀 있을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죠? 단어를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뭐한다? 나눈다 라고 되어 있고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곧 뭐라고 한대요? 형태소라고 한대요. 근데 지금 말이 너무 길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형태소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최소 무슨 단위일까? 의미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해요. 그럼 봐봐. 어렵지 않잖아. 뜻을 가진 가장 큰 단위요, 작은 단위요? 작은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형태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의미 있죠, 의미. 이 의미에 대한 정의가 잘 내려져 있어야 돼. 봐봐.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거냐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흔히 의미라고 하면 민준 뭘 떠올려요? 그냥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떠올리잖아. 맞아. 당연히 여기에도 그러한 단어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될 거야. 이것만 포함되면 내가 굳이 여기서의 의미는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해요 이런 말 안 하겠죠. 맞죠?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형태소에서의 의미는 이것도 포함하는 말이야. 뭐 문법적인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럼 일단 적어놓고 가봐.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잘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뭘 들 거야? 예시를 들 거예요.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문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꼭 뭘 같이 공부해야 돼? 예시를 같이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제가 쓸 예시는요, 쉬운 걸로 할 거예요. 제일 쉬운 거. 내가 들 건 뭐냐면 먹었다야. 먹었다를 가지고 저 친구들을 이해할 건데 이것 먼저 좀 이야기하자. 지금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요? 형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형태소를 직접적으로 배울 때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크게 몇 가지 유형이 있냐면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미리 적어 놓을게요. 형태소에서 나오는 거 첫 번째. 이거 먼저 물어봐요. 분석이요. 자, 형태소를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첫 번째 뭐요? 분석이요. 그럼 분석이 뭐냐면 이런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거야. 그때 그 단어나 문장이 과연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개수를 파악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분석,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형태소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파악했잖아. 몇 개의 형태소 이루어져 있는지, 맞지? 그러면은 그 파악한 친구들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뭐 하는 거? 분류하는 것까지가 형태소에서 묻는 출제 요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나는 분석을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나는 궁금해졌어. 뭐가 궁금하냐면 먹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과연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 나는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면 이 먹었다가 과연 몇 개일지가 궁금해. 그래서 내가 이 작업을 하려고 해. 뭘 하려고 하냐면 먹었다에서의 먹을 이 괄호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괄호는 언제 써? 뭐 시킬? 뭐 할 때? 생략할 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먹었다에서의 먹을 뭐 해보았어? 생략해 보았어. 그럼 뭐가 돼? 얻다가 되네? 그럼 원래 말이었던 먹었다가 있고 얻다가 있어요. 당연히 뜻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 먹었다에서 먹을 떼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입 안에 뭔가를 집어 넣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네? 그럼 알겠네. 이 먹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엄연히 의미가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있는 친구야. 근데 형태소에서의 의미는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먹었다에서 먹은 실질적인 의미야,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친구야? 당연히 실질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친구겠죠. 왜요? 입 안에 집어 넣음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뭐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케이. 너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형태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해도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이 얻 있죠, 얻. 얻을 제가 바꿔볼 거예요. 뭐로 바꿀 거냐면은 이걸로 바꿀 거야. 는이요, 는. 얘는 먹었다와 먹는다는 뜻이 엄연히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를걸요? 어떤 점에서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달라? 오케이. 먹었다는요, 시제가 언제야? 과거야. 그에 비해서 먹는다는? 현재네?
그럼 너네가 말한 것처럼 엇과 는도 어떤 엄연한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엇이 쓰였느냐, 는이 쓰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뜻이 뭐해졌으니까 달라졌으니까요. 그럼 가보자. 형태소에서의 의미는 뭐랑 뭐가 있다고? 실질과 문법적인 기능이 있다고. 그럼 이 친구는 실질적인 의미야, 문법적인 기능이야? 뭘 결정해버렸지? 시제를 결정해버렸네? 시제는 문법적인 거야, 실질적인 거야? 오케이, 문법적인 거겠네요. 너 형태소인 거 알겠어. 근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친구야? 오케이,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친구이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면 다를 또 바꿔보려고 해요. 다는 뭐로 바꿀 거냐면 이걸로 바꿀 거야. 뭘로? 니로 바꿀게요. 민준이가 밥을 먹었다. 문장의 종류가 뭐야? 평서문이야, 의문문이야? 오케이, 당연히 평서문이야. 근데 얘는 밥 먹었니? 라고 했어. 그럼 얘는 뭐예요? 의문문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먹었다가 쓰였을 때와 먹었니가 쓰였을 때에는 뜻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잖아. 그럼 당연히 다와 니 각각의 것들도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때의 의미는 마찬가지. 실질적인 의미야, 문법적인 기능이야? 문장의 종류를 결정해버렸네? 실질적인 거야, 문법적인 거야? 당연히 뭐겠어요?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형태소인 거겠네요. 그럼 우리 답을 내렸어. 아, 따라서 이 먹었다라고 하는 친구는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하는 게 1번. 즉 뭐요? 형태소법 분석이요. 이게 형태소 분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3개인 거 파악했어.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해요? 뭐 해야 해? 분류해야 해. 분류하기 위해서 민준 반드시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럼 내가 그 기준들은 미리 그냥 적어줄게요. 형태소를 나눌 때 그 분류 기준에는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형태소는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에 따라 가지고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2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형태소는요, 혼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에 따라 가지고 또 구별을 해요. 그럼 가보자. 만약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우리는 그런 형태소를 무슨 형태소로 갈까? 답이 적혀 있어요. 무슨 형태소요? 답이 적혀 있어요. 무슨 형태소요? 오케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친구를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해. 그럼 무슨 형태소로 갈까? 문법 형태소라고 해요. 근데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냐면, 야, 문법도 맞는 말이긴 해. 그렇지만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어떤 형태소요? 형식 형태소요. 우린 이 말을 더 많이 쓸 거야. 다시 얘는 뭐라고? 형식 형태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똑같아. 만약에 자립성이 있어. 그럼 우리는 무슨 형태소로 갈까? 답이 적혀 있어요. 오케이. 자립성이 있는 형태소는요, 자립 형태소라고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립성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의존 형태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야? 방금 우리 먹었다 몇 개로 쪼갰어요? 먹었다 몇 개로? 3개로 쪼갰어요. 이제 뭐 할까? 집어 넣어볼 거야. 차근차근 가보자. 먹은요, 우리 했어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럼 당연히 실질이야, 형식이야? 당연히 실질로 분류를 하셔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엇은요? 실질이에요, 형식이에요? 다 했죠? 뭐였어요? 형식이겠죠? 왜요? 무슨 기능을 담당했으니까요?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는요? 마찬가지 뭐야? 문장의 종류를 결정했어. 실질이야, 문법이야? 문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형식, 형태소로 집어넣어야겠죠. 그 다음 가보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거야. 먹은 그럼 자립이야, 의존이야? 봐봐. 모두가 똑같아. 먹이 이제 자립인지 의존인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다들 고민에 빠져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옆에다가 따로 적어 놓을 게 있어.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다고? 형태소를 배우고 있다고? 그럼 어쨌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틀리기를 바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형태소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낚시용으로서 힘들게 하려고 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용언이요. 용언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우리는 뭘 용언이라고 해요? 2가지의 품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죠. 뭐랑 뭐요? 오케이, 똑똑해요. 동사랑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는 용언이라고 해. 근데 나는 사실 바라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문법을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용언이 지니고 있는 특성, 대표적인 거 2가지가 있거든요. 그 2가지는 꼭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적어줄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용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다 알고 있을 거야. 야, 동사랑 형용사는 다른 품사들과 달리 형태 변화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민준이를 민수로 바꾸었어. 그럼 완전히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민준이는 품사가 뭐야? 사람 이름이니까 명사야. 명사는 형태를 달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먹다나 먹었다나 형태 변화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가능이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용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즉 용언은 형태 변화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가능이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용언은 무엇을 해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활용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봐요? 그럼 이제 알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기 적어놓은 걸로 예시 들어줄게요. 자, 먹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먹다는 먹다로밖에 못 쓰나요? 아니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먹, 고, 먹, 은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너네가 눈을 뜨고 잘 봐봐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고정적이야. 누군 안 변했어? 오케이. 먹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단 말이야. 맞죠? 그럼 우린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차근차근. 용어는 무엇을 해요? 활용을 해요. 그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친구가 있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 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그 뒤에 달라붙어 있는 이 친구들은 다 형태가 뭐해? 변해요. 다시 가보자. 용어는 활용을 해요. 그때 형태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미라고 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용어는 뭘 해? 활용을 해.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과? 간과 그 다음에 변하는 부분이 뭐요? 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봐. 야, 이 어간과 어미는요. 형태소를 쪼개면은 쪼개져, 안 쪼개져? 형태소 단위로는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져? 방금 했잖아. 먹었다 몇 개였어? 3개의 형태소였어. 여기서 어간은 누구야? 먹이 어간이고 엇과 단은 다 뭐야? 어미야.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어간과 어미는 형태소 단위로는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쪼개져요. 근데 이 두 친구는 분리하여서 쓸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이런 거야. 예은, 밥 먹?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물론 의미 전달은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시간이야? 문법 시간이잖아. 문법적으로 예은 밥 먹?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야? 아니야. 그건 무슨 말이야? 먹은 분명히 뭐였어? 간이었어.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미가 와야 한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어간과 어미는 형태소론 쪼갤 수 있으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분리하여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분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친구인 거라고. 그럼 무슨 말이야? 어간 뒤엔 반드시 뭐가 와야 해? 어미가 와야 할 것이고 어미 앞엔 반드시 뭐가 와야 해요? 어간이 와야 한다라는 거라고. 그럼 우리 이거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다시 가보자. 먹은 용언의 뭐예요? 간이에요. 어간 뒤엔 반드시 뭐가 와야 해요? 어미가 와야 해요. 그럼 갈게요. 먹은 자리비예요, 의존이에요? 당연히 의존이에요. 왜요? 뒤에 뭐가 와야 하니까요? 어미가 와야 하니까요. 자, 엇은 자리비예요, 의존이에요? 당연히 의존이에요. 왜요? 어미니까요. 앞에 뭐가 와야 하거든? 간이 와야 하거든. 그 다음에 다도 마찬가지. 어간이야, 어미야? 어미야.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돼? 간이 와야 해. 그럼 다도 마찬가지 뭐야?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용언과 관련되어가지고 기억해야 할 거 두 번째는 서술이거든요. 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적어놨나요? 우리가 용언에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용언은 무엇을 해요? 활용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요? 용언은 문장을 해서 어떤 기능을 담당해요? 서술의 기능을 담당해요. 이 친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오늘 어쨌든 메인은 1번일까 2번일까? 오늘의 메인은 1번이 메인이야. 그럼 봐봐. 활용이 뭐라고? 형태 변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얘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 눈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뭘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할까? 활용된 형태요? 아니면 원래의 형태요? 원래의 형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 원래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무슨 형?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다시 이건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 너네 눈앞에 동사와 형용사가 나왔어. 그럼 우리 습관적으로 뭘 파악해? 기본형을 파악해야 돼. 근데 이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만 어려워요. 뭘 기본형이라고 할까? 뭘 기본형이라고 할까? 용언에 무엇에? 간에다가 이것만 붙여주면 돼요. 무슨? 다만 붙여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봐봐. 먹었다의 기본형은 뭐예요? 용언 어간 뭐해? 먹었다의 어간 뭐해? 먹에다가 뭐만 붙이면 되는 거라고? 다만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형태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형태소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친구는 누구냐면요. 이 친구야. 나 지금 누구에다 동그라미 쳤어? 용언에 간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지? 우리 이 용언의 어간을 잘 파악을 해야 해. 얘가 형태소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낚시용으로 나올 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거냐면 내가 예문을 적어줄게요. 이걸로 가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가 집에 간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우리 배웠으니까 써먹어요, 여러분들. 철수가는 형태소를 분석하면 어떻게 쪼갤 거예요, 여러분들? 철수 그 다음에 뭐? 가로 쪼개겠죠? 그 다음에 예은씨, 집에는 쪼개면 어떻게 쪼갤 거예요? 집과 그 다음에 뭘로? 애로 쪼개겠죠? 잘했어요. 그럼 봐봐.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저 이제 편의상 실질은 O, 형식은 X, 자립은 O, 의존은 X라고 할 거야. 그럼 가보자. 철수는 O야, X야? 오케이. 철수는 O예요. 그 다음에 자립이에요, 의존이에요? 당연히 명사니까 뭐예요? 자립이에요. O예요. 가는 품사가 뭐지? 조사네? 조사는 실질이야, 형식이야? 형식이야. 그 다음에 자립이야, 의존이야? 당연히 의존이야.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요. 철수를 떼봐. 가 집에 간다. 돼, 안 돼? 안 되네.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돼? 철수라고 하는 명사가 와야 해. 얘는 뭐랑 뭐야? X랑 X야. 집은요? O랑 O야. 애는 마찬가지, 가랑 마찬가지로 뭐니까? 조사니까 뭐랑 뭐예요? X랑 X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본 철수랑 집 있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실질 형태소는 다 뭘까? 자립이야, 의존이야? 자립이야. 마찬가지 대부분의 실질은 다 뭐라고요? 자립이라고. 근데 이 친구 명칭이 뭐라고? 용언의 어, 간이요. 용언의 어간은 실질이야, 형식이야? 실질이야. 근데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얘는 일반적인 경우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야. 항상 여러분들 문제에 나오는 건 일반적인 걸 물어봐요, 일반적이지 않은 걸 물어봐요? 일반적이지 않은 걸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럼 얘도 따로 적어두자. 뭘 적어둘 거냐면은 형태소에서 빈출되는 요소요. 형태소에서 꼭 나와요. 1번 뭐라고요? 용언의 무엇? 용언의 무엇? 가는요. 우리가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해야 돼? 실질은 맞아. 근데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이야.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대부분의 실질 형태소는 다 뭐거든? 자립이거든. 근데 누구요?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는 친구는 실질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의존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미리 적어줄게. 형태소에서 조심해야 할 거 2번. 들어봤을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 명사는 명사인데 이런 명사가 있어요. 혹시 의존 명사 아는 사람? 얘 의존 명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럼 봐봐. 야, 이름부터 주는 느낌이 있지 않아? 일반적인 명사는 혼자 쓰여, 안 쓰여? 쓰여.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혼자 쓰일 수 있는 명사요, 없는 명사요? 없는 명사요. 자, 이것도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준환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은 항상 들까, 안 들까? 들지 않을까요? 맞죠? 이게 우리가 쓸 예시예요. 봐봐. 쪼개볼까요? 할은 어떻게 쪼개야 돼? 민준, 할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요? 예은이는요? 한 개요? 뭐가 맞을까요? 두 개가 맞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할은요, 엄연히 여기 적혀 있었던 뭐가 있어? 원래의 형태가 있겠죠? 할의 원래 형태는 뭐예요? 그치. 하다에서 출발한 친구라고. 그럼 눈을 떠봐. 하다를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친구는 누구야? 하다, 하고, 하니 누구 안 변해? 하는 안 변해. 그럼 어간 뭐 했다가? 하에다가 눈을 뜨세요? 뭐가 달라붙은 거예요? 눈을 뜨세요? 뭐가 붙은 거예요? 어미, 리을이 붙은 거라고. 그럼 얘 쪼갤 때 어떻게 쪼개야 돼? 한 개로, 두 개로? 몇 개로? 두 개로 쪼개야겠네요? 맞죠? 그치? 그 다음에 수는 더 쪼개, 못 쪼개? 못 쪼개겠지? 맞지? 시옷과 우로 쪼갤 거야? 아니잖아? 맞지? 있을깐 제가 할게요. it과 을까예요?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건 이 친구야. 수는 어떤 품사일까? 수의 품사는 뭘까? 자, 질문할게요. 준환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준환이가 결혼을 할 수는 있을까?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가보자. 야, 나든 는이든 공통점은 뭐야? 이 친구들의 품사가 뭐니? 나든 는이든 품사 뭐야? 조사예요. 수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다고? 조사가 결합할 수 있네요? 맞죠? 그러면 이 수라고 하는 친구의 명칭은 무엇일 거야? 일반적으로 조사와 결합하는 품사는 누구예요? 명사예요. 근데 봐라잉. 내가 뭐 할 거냐면 이거 앞에 말이 뭐였죠, 여러분들? 결혼을이잖아. 맞지? 내가 이거 해볼게요. 하를 생략시켰어. 그럼 뭐가 돼? 결혼을 수 있을까가 되네? 말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지금 이거 무슨 말이야? 할을 생략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 앞에는 반드시 할이라고 하는 꾸며주는 말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명사요? 오케이. 여기 적었던 무슨 명사? 의존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가보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쪼갰잖아. 이제 뭐 할 거예요? 분류할 거예요. 가볼게요. 수는요, 자립일까요? 의존일까요? 그 전 이거 먼저 하자. 수는요, 실질일까요? 형식일까요? 형식 나왔고요. 예은이는요? 형식이요? 그 다음에 수는요, 자립일까요? 의존일까요? 당연히 의존일 것 같죠? 그치만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예요. 명칭은 뭐야? 의존 명사야. 그치만 형태소를 분류할 때에는 일반적인 뭐로 퉁쳐? 명사로 퉁치는 거야. 아까 우리 철수 어떻게 했죠? 실질과 뭐로 쪼갰어? 실질과 자립이요, 의존이요? 자립으로 했죠? 그래, 철수는 뭐니까? 명사니까. 수, 의존 명사인 거 알겠어. 그치만 형태수 분류할 때에는 일반적인 뭐랑 동일하게? 명사랑 동일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두 번째 조심해야 할 거예요. 자, 용언의 어간은 실질이지만 뭐예요? 의존이에요. 그 다음에 의존 명사는요, 일반적인 명사로 퉁치기 때문에 뭐이고 무엇이야? 실질이고요. 그 다음에 뭐요? 오케이. 자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뒤에 문제 풀 거야. 근데 뒤에 문제는 다 어떤 식인 거냐면 제가 한 것처럼 단어나 문장을 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과연 그 단어나 문장은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 맞지? 그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팁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교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삽입이요. 자, 제가 얘를 A라고 할게요. 제가 얘를 B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내가 A에 해당하는 예시를 들어줄게. 자, 만약 여러분들이 풀다가 뭐 그러진 않겠지만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해? 문제 갈비찜을 쪼개래. 갈비찜을 형태소 분석하래. 근데 나는 갈비찜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헷갈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고민 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요? 교체요.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이 갈비를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무엇으로? 김치로. 쪼갤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야, 갈비를 김치로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갈비와 찜은 하나의 형태소로서 붙어있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겠죠. 교체라고 하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에 대한 예시를 적어드릴게요. B는 이런 거야. 이게 제일 편하더라. 계시다요. 민준이는 궁금해요. 계시다가 몇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두 가지에서 헷갈릴 거야. 고민할 거야. 뭐랑 뭐냐면 몇 개로 쪼개? 개, 시, 다. 몇 개요? 세 개로 쪼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개, 시, 다요. 몇 개로 쪼개거나 두 개로 쪼개거나. 그럼 봐봐. 만약에 세 개로 쪼개는 게 맞다라고 치면 이거 무슨 말이야? 개와 다 사이에 시가 뭐 되어 있는 거예요? 그치? 삽입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개와 다 사이에 시가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개와 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해. 그럼 너네가 문장을 만들어봐. 할아버지가 집에 개다.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이 시는 개와 다 사이에 삽입된 친구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해됐어요? 그러면 개시다는 세 개의 형태소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아니야? 아니야. 개시까지가 하나의 형태소이고 그 뒤에 뭐가 붙은 거야? 다가 붙은 것으로서 몇 개의 형태소로 쪼개야 돼? 두 개의 형태소로 가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정 안 될 때 쓸 수 있는 팁 뭐랑 뭐가 있다고? 교체의 원리와 삽입의 원리를 이용하셔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설명은 다 끝났어.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풀어봐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책 기준으로 10쪽 보시면 되고요. 10쪽에 OX 문제 있잖아요. 맞죠?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불러드릴게요. 2번, 3번, 6번, 7번, 8번. 다시 2, 3, 6, 7, 8. 다섯 문제만 좀 해봐요, 여러분들. 알겠죠? 됐나요? 오케이, 갈게요. 자, 좀 센스 있는 친구라고 하면 사실 2번 문제랑 3번 문제는 같은 문제처럼 보였을걸? 맞지? 그 이유는요, 가볼게요. 2번 문제 보면은 모든 의존은 형식인가요? 를 묻고 있는 거잖아. 다시 모든 의존은 형식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가볼게요. 아니요. 의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요? 용언의 어간이요. O야, X야? X야. 그 다음에 3번 더 가볼게. 모든 실질은 의존인가요? 아니, 자립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 맞지? 다시. 모든 실질은 자립인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요? 어간은 실질이에요. 그치만 뭐예요? 의존이에요. 맞지? 3번도 마찬가지 O야, X야? X야. 그럼 봐봐. 2번과 3번 공통적으로 뭘 염두에 두고 낸 문제겠어? 너네 뭐 알고 있니? 용언의 어간은 실질이지만 의존인 거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걸 묻기 위해서 낸 문제겠죠.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여러분들. 6번 보시면 듣과 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지? 용언의 간이겠네요. 근데 우리 이야기했죠. 형태소 단위로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질 거야. 그치만 실제로 쓸 때에는 분리하여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어간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네가 와야 해. 그럼 O야, X야? 당연히 O겠죠, 여러분들? 됐나요? 그 다음에 7번은 O야, X야? 이거 다 틀리던데? X 나왔고요. 얘는 O라고 했어요? 오케이. 갈게요. 자, 지금 7번에서 묻고 있는 건 두 가지잖아. 뭐랑 뭐? 사랑과 그 다음에 뭐요? 삶이요. 그럼 가보자, 예은아. 사랑은 상식적으로 더 쪼갤 수가 있어, 없어? 사와 랑으로 쪼갤 거예요? 사랑을요? 아니요. 더 쪼개요, 안 쪼개요? 못 쪼개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사랑이 이거 자체만으로 몇 개의 형태소야? 한 개의 형태소야. 근데 삶은? 얘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삶은? 민준, 삶은요? 가장 원래의 형태가 뭐였을까? 오케이. 예은 이거 떠올릴 수 있겠어? 삶은 원래 시작점이 누구야? 살다의 어간인 뭐? 살에다가 눈을 뜨세요? 뭐가 달라붙은 친구예요? 미음이 달라붙은 거겠네요? 맞죠? 따라서 이 친구는 한 개야, 두 개야? 오케이, 두 개로 쪼개야겠네요. 그럼 7번 문제 O야, X야? X로 가야겠죠. 다시 예은이를 힘들게 한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삶이었을 거야. 근데 삶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야, 안 변하는 단어야? 변하는 단어네? 즉 형태소에서 문제에서 뭐 물어본다고? 용언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기, 본, 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8번도 볼게요. 갈비찜을 쪼개면 아까 우리 했던 거죠? 갈비와 찜은 쪼개져, 안 쪼개져? 쪼개지는 게 당연해. 근데 찜 봐봐. 원래 형태가 뭐야? 찌다야. 그럼 찌다의 어간인 찌에 뭐가 붙은 거야? 미음이 붙은 거겠네? 따라서 얘는 몇 개로 쪼개야 돼요? 3개로 쪼개야겠죠. 그래서 5예요, X예요? 5예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넘겨서 11쪽이고요. 우리 딱 2번, 3번, 4번만 하고 쉬자. 알겠지? 11쪽에 2번, 3번, 4번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있죠, 여러분들. 3번 문제 2번 선지는 빼고 하세요. 3번 문제 2번 선지는 빼고 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2번만 해봐, 2번만. 했어? 자, 2번은 3번 아니면 4번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 몇 번일까? 야, 5번은 씨. 예은, 호재의 힘을 보여주세요. 몇 번이에요? 4번이요. 그쵸, 4번이에요. 역시 호재야. 맞아. 맞아. 역시 호재야. 너 학교 어디라고? 뭐 어디? 학교 어디라고? 얘 뭐라고 했지? 아이씨. 하여간. 역시 호재가 짱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갈게요. 자, 2번이 제가 3번 아니면 4번을 골라야 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답은 4번이니까. 보통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틀렸을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수를 셀 거예요. 큰, 고기, 는, 깊, 은, 물, 속, 애, 잇, 다. 이렇게 몇 개. 10개로 세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이 고른 오답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하나 있잖아. 뭘 조심해야 돼? 오케이. 큰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맞죠? 큰엔 엄연히 원래의 형태가 있어, 없어? 있잖아. 뭔데? 크다의 어간이 뭐해? 크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니은이 붙은 거네요? 그럼 얘 몇 개로 쪼개야 돼? 한 개야, 두 개야? 오케이. 2개로 쪼개야겠죠. 따라서 10개야, 11개야? 11개가 되어서 답 몇 번이요? 4번이 되어야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잃어버리다 갈게요. 원래 형태 있어, 없어? 있잖아. 일터라고 하는 원래 형태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어는 그 다음에 버리다 어떻게 해야 돼? 버리고 버린이 돼요, 안 돼요? 쓰레기를 버리고 버린이 돼요, 안 돼요? 되네요? 그럼 간 누구야? 버리. 그 다음에 어떻게 쪼개야 돼? 다 몇 개야? 4개로 쪼개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넘어갈게요. 깎다라고 하는 원래 형태 있어, 없어? 있네. 그 다음에 지르다 어떻게 해야 돼? 지르다 몇 개요? 4개요. 그 다음에 되돌아오다 갈게요. 돌다 있어, 없어? 있네. 맞지? 그럼 다 몇 개요? 5개로 쪼개야겠죠? 자, 이제 킬러가 몇 번 선지야? 5번 선지야. 자, 5번 선지에 나와 있는 떠내려가다에서 가다는 쉽게 쪼갤걸? 뭐랑 뭘로? 가와 다로. 그럼 질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건 뭐야?
이거지 않아? 떠내려를 어떻게 쪼개야 할까요? 이게 문제였을 거야. 맞죠? 우리는 무슨 형태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기본 형태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떠내려가다는 물에 뭐 한 상태로? 뜬 상태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떠라고 하는 친구는 엄연히 원래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에 뭐하다? 뜨다. 그럼 뜨다의 어간인 뭐해? 뜨에다가 지금 뭐가 결합한 거야? 뜨에 뭐가 붙어야 떠가 될까? 센스 있게? 센스 있게. 그쵸? 어가 결합해야겠지요? 맞죠? 그럼 얘 우리 몇 개로 쪼개야 해요? 몇 개? 2개로 쪼갰어야 해요, 여러분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일어난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탈락이라고 하거든요. 이 의탈락은 여러분들 1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예은이는 저랑 나중에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려볼게요. 내려도 원래의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 뭐요? 내리다요. 맞죠? 그러면 내리다의 어간 뭐해? 내리에 센스 있게 뭐가 붙은 말일까? 뜨어와 마찬가지로 뭐요? 어가 붙은 말이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몇 개로 세야 해? 몇 개요? 2개로 세야 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뒤에 가다는 각각 쪼갠다라고 했으니 떠, 내려, 가다는 몇 개의 형태소요? 총 몇 개의 형태소? 6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친구였겠네요. 그래서 답 몇 번이어야 돼? 5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1번 선지 먼저 볼게요. 자, 예은 질문. 단팥은 쪼개요. 단팥빵은 몇 개의 형태소예요? 내가 궁금한 건 단팥빵이야. 단팥빵은 몇 개로 쪼개야 돼? 차근차근 가볼까? 팥빵 쪼개 안 쪼개? 쪼개지 않을까? 봐봐. 예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어. 그때 쓰는 게 뭐라고? 내가 팁으로 적어준 2개 있었잖아. 교체나 삽입이요. 팥빵 대신에 소금빵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은 팥과 빵은 쪼갤 수가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쪼갤 수가 있는 친구겠죠? 그 다음에 단팥이 이제 문제네? 쪼개 안 쪼개? 그냥 팥도 쓰여 안 쓰여? 쓰여. 그럼 이 단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한 친구야? 달라. 붙은 친구잖아. 그럼 단과 팥도 쪼개 안 쪼개? 쪼개. 그럼 이거 3개야? 아니지 않을까? 이 친구 잘 봐봐. 단이요, 단. 단은 원래의 형태가 뭐야? 달다라고 하는 원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예은? 그럼 단은 달다의 어간 달에 눈을 뜨세요? 뭐가 붙은 거예요? 니은이 붙은 거예요. 얘 몇 개로 세야 돼? 몇 개? 2개로 세야겠네?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봐봐. 맛있네는 제가 할게요. 맛있네는 맛, 잇, 네 몇 개로 쪼개야 돼? 3개로 쪼개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정리할게요. 달, 니은, 팥, 빵, 이, 맛, 잇, 네 몇 개요? 8개로 세야겠지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갈게요. 2번 선지 제가 할게요. 우리, 눈, 애까지는 다 했을 거야. 3개로. 민준, 보였다 어떻게 해야 돼? 보 플러스 여 플러스 다요 하면 안 돼요. 그치, 우리 호재. 맞죠? 왜 우리 호재는 안 그래? 뭐 전주고는 그럴 수 있겠다. 어떻게 해야 돼? 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장 원래의 형태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장 원래의 형태가 뭐예요? 그치? 가장 근본적인 형태는 당연히 뭐겠어? 보다겠네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냐고. 엿은 아니라고 했어요, 민준씨? 뭘까? 뭐라고? 그치, 이겠죠. 다가 붙은 말이겠죠. 이랑 엇이 줄어가지고 뭐가 돼요? 뭐가 된 거야? 엿이 된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1학년 내신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모음화라고 하는데 별 거예요. 예은씨 아시겠죠? 어쨌든 보였다는 우리가 보이었다로 몇 개? 4개로 쪼개야 돼. 그럼 이거 총 몇 개야? 우리 눈에 보이었다. 몇 개? 7개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3번도 갈게요. 자, 예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3번 선지 보시면 시작이 뭐야? 달림이잖아. 달림? 시작 한 개야, 2개야? 헷갈려. 그때 누가 알려준 거? 준환이가 알려준 팁을 써보자. 저는 우리 집 막내예요. 실제로 막내예요. 친가 외가 통틀어서 막내예요. 그래서 전 항상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집 가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아들님 왔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거? 달림은 달밖에 안 쓰여? 아니요. 이 자리에 다른 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요. 얘 몇 개야? 2개야. 됐어? 그 다음에
에게, 물, 과는 어떻게 해야 돼? 기본형이 뭐지? 물어? 보다가 기본형이지 않을까? 그럼 보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아가 붙은 거겠네. 그럼 다 합치면 몇 개야? 달, 님, 에게, 물, 보, 몇 개? 7개요. 이해는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예은이 갈 거예요. 물, 을. 그 다음에 예은 씨. 자, 호재의 힘을 보여주세요. 따라네. 기본형이 뭐지? 물을 따르다네. 그럼 따라는 어간 뭐해? 따르에다가 센스 있게 뭐가 붙어야 할까? 아가 붙어야겠죠? 아까 우리 봤죠? 뜨어랑 마찬가지로 이런 거 우리가 의탈락이라고 해요.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민준 가볼게요. 버렸다는 어떻게 쪼개야 해요? 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기본형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기본형이 뭐야? 오케이. 그럼 지금 얘는 어간 버리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그 다음에 뭐요? 다요. 몇 개로 쪼개야 돼? 3개. 그럼 다 합치면 몇 개야? 물, 을, 따르, 버리, 다 몇 개? 7개로 쪼개야겠죠? 그 다음에 5번 선지는 우리 같이 합시다. 아까 봤던 거죠? 우리 예시로 들었던 거. 할은 몇 개? 2개. 하, 리을, 수. 그 다음에 업, 지, 뭐. 몇 개요? 다시. 하, 리을, 수, 업, 지, 뭐. 몇 개요? 7개요.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럼 봐봐. 형태소가 꽤나 어려웠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다 힘들게 한 친구는 누구야? 어떤 품사야? 다 용언이 너를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뭐? 용언이 눈에 보이는 순간 무슨 형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각각의 무슨 형이요? 기본형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형태소에 대한 정리는 끝났습니다. 오케이. 쉬었다 갑시다. 고생했어요.